여러분은 지금 이승국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를 좀 깔고 진행을 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비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가 조금 우중충했어요. 그리고 한 1, 2주 동안 급격히 진행된 가을화로 인해서 여름이 물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여름 느낌을 내보고자 좀처럼 하지 않았던 남양 특집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미스테리, 조금은 무서웠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영상 끄실 시간 3초 드릴게요. 3, 2, 1.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채널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세히 그 분위기가 살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채널에서도 한번 더 푸는 거긴 해요. 제가 대학교 때 얘기예요. 제가 중국에서 다닌 대학교가 굉장히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얘기를 떠나서 우리 학교는 밤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모든 공간을 소등했었어요. 기숙사도 10시에서 11시 적정 시간이 되면 방마다 불이 다 꺼졌고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독서실도 11시인가 정도면 문을 닫았고요. 기숙사마다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에는 늦게까지 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학생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 공간보다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큰 공간이 하나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학생 식당이었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 식당이 기숙사에 있는 공부방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학교에서 24시간 불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샘 작업을 할 일이 있거나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거나 하는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하고 모일 수 있는 곳 필요하다? 무조건 학생 식당으로 모였죠. 그리고 저는 1학년 때부터 그 학생 식당의 죽돌이었어요. 원래 올빼미형 인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늦은 시간까지 식당에서 지내고 친구들이랑 놀고 숙제하고 게임하다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가곤 했죠. 저랑 친한 친구들은 다 그 식당파가 되게 많았어요. 과로 불문하고. 근데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던 식당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용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꼭 식당에 나오지 않고서도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플러스 무엇보다 식당이 언젠가부터 학생들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식당이 어느 시간 이후부터는 문을 닫는 것으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의 이 경험은 고즈음 학생 식당에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학생이 많지 않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식당에 늦게까지 남아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숙제 반, 게임 반 이러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즈음 돼서는 제가 가장 늦게까지 식당에 남아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제가 마지막까지 식당에 남아있다가 식당 전체 불을 소등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일이 꽤 많았죠. 그날도 한참 제 할 일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서 5시 그거가 정말 짙은 새벽쯤이 됐었던 것 같아요. 주변 둘러보니까 어느새 저밖에 없더라고요. 텅 빈. 원래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 식당에 애들이 나가니까 구역별로 불이 꺼져서 제가 있는 요 어감만 불이 좀 켜져 있고 다 어둡고 그리고 되게 추웠어요. 식당이라는 것이 우리 학교가 건물을 만들 때 돈 아낀다고 단열재를 많이 안 써갖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랬어요. 식당에 있으면 제가 앉아있던 곳은 벽에 붙어있던 라디에이터로부터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정말 추워요. 제가 있던 지역이 추우면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물 안에서 벌벌 떨면서 오늘은 몸도 굳고 추우니까 할 일도 다 했고 적당히 졸리고 슬슬 들어가자. 그렇게 텅 빈 공간에 노트북을 접고 책 접고 그럴 때마다 다 소리가 울려요. 텅텅텅 텅텅텅텅 지포 찍찍찍찍 짐을 쌌어요. 그렇게 해서 기숙사로 이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는 구조적 특성이 좀 있어요. 모든 과 건물들, 교양 건물들, 행정 건물들 좀 떨어져 있는데 아주 나중에 지어진 신식 건물이 아니고서는 모든 건물들이 저희가 만리장성이라고 불렀던 복도식 연결 통로를 통해서 다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뭉텅뭉텅 있지만 그게 다 복도로 길게 이어져 있어서 이쪽 건물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저 끝에 있는 학교 끝 건물까지
밖에 안 나가고 실내를 통해서 항상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복도가 길게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저희 기숙사에 가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한 층을 위로 올라와서 복도로 진입을 해서 쭉 뻗은 복도를 꽤 걸어야 했었어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왼쪽에 뭐 교직원 기숙사 가는 길이 있고 학생 몇 숙사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지내던 3숙사까지 갈 수 있었죠. 그 평소 하던 대로 식당에서 소등을 딱 켜. 탕탕탕. 그럼 그 식당이 어느 순간 되게 어둡고 춥고 음습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근데 저는 뭐 매일 하던 거니까 그러려니 조용히 걸어와요. 식당 나와서 계단 올라갈 때까지 다 울리는 소리가 들리죠. 터벅터벅 터벅터벅 터벅터벅. 그리고 굉장히 지치고 춥고 이러니까 으슬으슬 하면서 길을 걷죠. 복도에 진입합니다. 복도가 더 추워요. 건물이 추웠다 그랬잖아요. 복도를 걸으면 유리창 안쪽에 고드름이 맺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정말 모두가 벌벌 떨며 걷는 거예요. 코 속으로 입 속으로 찬바람 들어오고. 그날 새벽이 그랬거든요. 몸이 굳은 채로 벌벌 떨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복도도 불을 아낀다고 항상 불을 꺼놔요. 그 시간이 되면. 당연하죠. 이용객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전체가 불이 꺼져 있는데 그냥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걷고 다행히 복도 옆쪽에 창들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달빛이 들어와요. 그 달빛에 의지해서 쭉 뻗은 복도를 불 꺼진 복도를 터벅터벅 터벅터벅 계단 내려가면서 추워진다. 우슬우슬. 너무 추워. 으슬으슬으슬. 한 반 정도 왔을 거예요. 출발한 곳에서 도착지까지 한 반 정도 걸었을 때 제가 항상 그렇게 다닐 때마다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가방을 들어야 되면 가방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쪽 왼쪽 어깨에 노트북 가방을 스트랩을 길게 해서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삐뚤어질 정도로 노트북 무게가 그땐 무거웠으니까 이렇게 삐뚤은 모습으로 저벅저벅 걷는 게 저의 시그니처 포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간에 다다랐을 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걷고 있었어요. 졸리다. 내일 수업. 그냥 걷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터벅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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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정말 갑자기 제 왼쪽 어깨에 툭 소리가 아니라 감각이 오는 거예요. 제 어깨가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이쪽에 스트랩을 메고 다녔기 때문에 자주 이게 미끄러져 내려왔었어요. 스트랩이. 그래서 이게 내 어조비 체형으로 인해서 미끄러져 내리는 감각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4년 동안 그러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날 밤 그 새벽 거기서의 그 느낌은 스르륵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내 뒤에서 어깨를 툭 앞으로 살짝 젖혀질 정도로 그러면서 노트북이 툭 해서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날 딱 한 번 분명히 어떤 존재가 나를 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불 꺼진 학교에서 나밖에 없는 복도에서 달빛 아래서 벌어진 거예요. 그 1초 정도 온몸의 소름과 공포감이 저를 뒤덮더라고요. 그래서 멈춘 다음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잠깐 얼어붙었다가 휙 뒤를 돌아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텅 비었던 그 복도 그대로 내가 걸어온 곳 쫙 펼쳐져 있고 다시 앞을 봤는데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되는 복도 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졸았나? 너무 피곤해서 헛 느낌을 얻었나 싶지만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툭 이거였어요. 정말로 어깨에 툭.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어버버하고 하니까 일단은 추슬러서 벌벌 떨며 기숙사까지 들어와서 잠을 자긴 했죠. 근데 다음날도 그렇고 졸업하고도 그렇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을 아무리 정리해봐도 그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또 한 번은. 도대체 그게 어떤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복도를 걷다가 툭 응? 아무도 없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제적인 공포감을 느꼈던 거는 제 현실 생활에서는 그때가 아마 가장 강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고요. 그건 뭐였을까? 살면서 또 그런 촉감을 느껴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아닌데 오늘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여름 남양 특집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은 요 이야기를 한번 대체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가위 눌린다는 거는 은근히 흔한 일이기도 하니까 가위 눌리는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분명하게 감각으로 경험한 바 있는 어떠한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얘기 아니죠? 저한테는 이 정도가 삶에 일어난 제일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부디 영상 보신 분들에게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갔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승국쇼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